안녕하세요. 서울병원 운동재활센터 센터장 안수훈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얼음찜질에 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RIC를 아시나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R은 레스트 휴식, I는 아이스 얼음, C는 컴프레션 압박, 마지막 E는 엘리베이션 거상이라는 뜻의 줄임말로 근육, 인대, 힘줄과 같은 연부 조직이 파열되거나 골절, 타박 등의 근골격계 손상이 일어났을 시에 응급조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라이스는 언제 발표가 되었을까요? 1978년 게이브 멀킨 박사에 의해서 처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7년 만인 2015년에 이 멀킨 박사는 얼음찜질이 부상 후에 회복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며 과거 자신의 발표를 반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라이스 요법 중 아이스, 얼음찜질을 중단해야 할까요? 얼음찜질이 회복에 방해가 된다는 반박 의견은 여러 논문이나 자료들에 의해서 얼음찜질의 치료 효과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음찜질은 치료보다는 예방의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찾는 것에 기준을 두었다면 근본적인 목적을 조사했다고 할 수 없죠. 그러니 예방의 목적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잘 적용한다면 얼음찜질은 아주 좋은 민간요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발목인대 파열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무판을 뼈라고 보고 나무 조각을 인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뼈가 움직이면서 인대도 같이 움직이죠. 인대가 파열된 경우라고 생각하고 나무 조각을 하나 빼겠습니다. 이 조각 하나가 없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죠. 이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한 조각의 나무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이 부분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관절이, 뼈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만큼의 재료가 필요할까요? 만약에 산속에서 혼자 발목을 다치게 되면 생존을 위해 기부스한 것처럼 관절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실상 우리는 발목을 다치고 나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재료들은 필요가 없겠죠. 그런 이유에서 재료들이 많이 오지 않게 예방 차원에서 얼음찜질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필요 없는 재료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관절의 가동 범위를 덜 나오게 만들고 다른 연부 조직들의 손상까지 만들게 됩니다. 얼음찜질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은 급성기와 만성기 때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만성기 때, 그러니까 예전에 다쳤던 부위에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으면 그 부분만 10분 안쪽으로 한 번 정도 가볍게 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대가 파열되어서 복숭아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발목 전체가 크게 붓는다고 하면은 언더랩이나 얇은 손수건으로 그 부분을 한 바퀴 감아서 차갑지 않고 시원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대주시는 것이 좋고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적당한 재료만 공급받을 수 있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음을 떼고 나서도 더 이상 붓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얼음찜질을 그만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발목 각도를 90도로 유지해 주시고 너무 강하게 압박해서 얼음찜질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골절 등으로 인해서 바로 수술해야 하는 경우, 붓기가 있으면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붓기를 다 빼고 나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을 못하는 이유는 감염의 위험과 늘어난 피부를 절개하고 꿰맬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빠른 수술을 위해 최대한 붓지 않게 적극적인 얼음찜질을 해주셔야 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머리가 아프면 머리를 쓰다듬고 배가 아프면 배를 쓰다듬듯이 차가운 것이 필요하고 따뜻한 것이 필요하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에 맞춰서 얼음찜질이나 온찜질을 적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병원 운동재활센터 센터장 안수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